오늘 다시 한번 찾아온 암호화폐 시장 운명의 날. 재롱둥이 제롱 파월이 미국 하원에 출석해서 재롱을 다시 한번 부렸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과거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것 같다라면서 암호화폐를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에 매우 좋지 않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난해 말 둔화 추세를 보였었던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커졌음을 인용하면서 향후보다 타이트한 통화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며 만약에 데이터의 총체가 보다 빠른 긴축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경우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번 달에 금리 인상 0.5포인트가 단행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최종 금리 5.5%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 월가 은행들은 6%까지 봤었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금리가 올라간다? 미국 경제에는 가히 파멸적이 될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못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은 지금 당장 굉장히 겁을 집어먹은 상황입니다. 또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발언도 했는데요. 암호화폐 규제 마련은 중요하지만은 우리 관할은 아니다. 다만 지나친 규제로 암호화폐 혁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나마 암호화폐에는 우호적인 발언을 좀 해주었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의 발언을 접한 시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달러가 급상승하면서 105.61포인트까지 올라왔고 미국 증시는 흘렀습니다. 쫘르르르르 내려가면서 S&P 500 같은 경우는 4,000달러 선을 다시 내주고야 말았네요. 내일은 상원에 출석하게 될 예정인 제롬 파월. 과연 상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오늘 한 말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말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내일 시장 반응은 어떨 것인지 조마조마한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22,204달러.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반등을 기대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잘 버텨줄 것인가? 아니면 저번처럼 잘 버텨주는 척 했다가 미국 장 마감하고 떡락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짤은 이 제롬 파웰이 미국 증시를 어떻게 떡락시켰는가? 유명한 영화죠.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패러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웃자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현실은 우울하죠. 이어지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그레이스케일과 SEC가 GBTC의 현물 ETF로의 전환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 코인뉴스에는 소식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인 스타인이 봤을 때 항소법원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할 확률은 40%에 불과하다라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매거진 계정이 해당 칼럼이라고 해야 될지 이것을 전체를 퍼왔는데 보시면은 40%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승소할 확률이 70%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결은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 GBTC 투자자들은 55억 달러 상당의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항소법원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은 해당 공판에 패널로 참석한 판사들이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구분짓는 SEC의 괴상한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판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비트코인 신탁을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해서 공식적으로 SEC의 규제를 받으려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 판사 중에 한 명은 SEC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의 관계를 좀 잘 설명을 좀 해봐라.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는 본질적인 파생 상품들로 보이는데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가격은 99.9%의 시간을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SEC 나발대기를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사이의 99%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다. CME의 가격 수치는 하루 한 번 집계되는 가격에 기반하며 CME에서만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과 달리 비트코인 현물 시장은 여러 거래소에 의해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하루 24시간 거래되는 그러한 자산인데 뭔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부디 판사들이 진실을 잘 규명해가지고 SEC의 손모가지를 꺾어버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코인매트릭스 창업자 역시 SEC는 정치적인 이유로만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이 맞죠?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높은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제물로 삼고 있다라는
추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게리 겐슬러를 언젠가는 깜빵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의 분석이 계속해서 기사화돼서 올라오고 있죠. 그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 구간인 23,050달러에서 23,730달러를 잃었다. 만약에 해당 구간까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대규모 매도가 촉발되면서 2700 혹은 19,300달러까지 밀리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22,200달러 선에서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제롬 파웰의 응원에 힘입어가지고 떨어졌었던 달러가 다시 기운을 차리면서 역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로 강하게 쏠 경우 위험 자산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다. 떡락 후 반등하는 것이 증시보다 비트코인이 좀 더 탄력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해당 채널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깨진 것 같은데 깨진 것 같은데요. 지금 깨질랑말랑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버텨준다라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었고, 예를 들어 뉴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다가 하락 향수익이 지금부터 잘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비트코인의 바닥은 12,000달러가 될 것이다라면서 장기적인 하락을 외치고 있는 토니 기니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버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3,000달러까지 쏠 수 있다라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떡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석가들,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S&P 500 지표를 봐라.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떡락이 나왔었는데 지금부터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알아서들 잘 판단하시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OBV 지표를 봤을 때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지 분석가는 나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18,000달러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중기적인 가격 하락에 확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18,000달러 선까지 밀린 후에 큰 반등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만드는 지금 이 순간 22,200달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과연 비트코인이 어떻게 잘 견뎌줄 수 있을 것인지, 견뎌주지 못한다라면 밑에서 주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로다가 트레이드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매틱이 그냥 바닥으로 쳐 꽂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분노의 트윗입니다. 이 사람이 매틱 숏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매틱 보유자들이 이 사람에게 욕을 많이 했나봐요. 그러니까 매틱 골러가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70센트 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증시가 떨어지고 다들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메타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에는 어떤 코인들이 뜰 것인가. AI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더리움 LSD, 유동성 토큰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SD 스테이킹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지분 증명에 참여한 검증자들이 그 대가로 해당 코인을 다시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된 코인을 발행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을 발행한 권리 증서를 쪼개 파는 듯한 그런 조각 투자와 비슷한 스테이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킹할 코인을 맡기고 그 대가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른 코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던 그 개념인데, 유동성 스테이킹에 있어서 떠오르는 새로운 프로젝트들 LDO, RPL, 스와이스, FXS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곳, 앵커라든지 그런 곳들이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SEC가 스테이킹을 금지를 시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 해당 서비스들은 안타깝게도 미국 사용자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는 시바코인과 비슷하게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가격이 못 오르는 사이에 고래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한 주 만에 무려 1억 5천만 달러치를 매수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개들의 반란 한번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하락장 속에서 개들의 울부짖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쪽에서 암호화폐를 개방할 기미가 보이면서 홍콩을 통해서 중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코인들이 크게 뜰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가운데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이 중국에 집중화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중국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코인을 사용하는 실제 기관급이라든지 기업급의 고객 수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중국인들이 대부분 채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매체의 분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중국 코인 상승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었던 것일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 중에 16%,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데요. 이처럼 한국인들 중에 16%나 되는 숫자가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려하지 말고 님이 그냥 펌핑을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뭐 답이 간단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팍소스가 미국 성인 암호화폐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 투자 경험이 있는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에 75%가 암호화폐 미래에 대한 확신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장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유지되는 경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 자산이라든지 상품들이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미국 정부기관들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조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한데 CFTC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살살 빼주고 있죠. 상품이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이 나중에 크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크립토토마토 계속해서 채널 유지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꼭 틀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